자, 오늘 신도망톡은 바로 어제 새롭게 나온 얘기로 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와 1억 원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당시 두 사람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들이었습니다. 자, 강 의원은 왜 1억 원을 받았을까?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이 은밀한 대화는 어떻게 세상 밖으로 공개가 됐을까? 여러 의문과 궁금증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만큼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녹취 내용 그래픽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2022년 4월 21일에 있었던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1억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강선우 의원이 그렇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집니다. 라고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1억 원 받은 거겠죠? 이 얘기만 보면. 그렇죠. 저 대화적으로 보면 뭐 명확한 거고.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네. 강선우 의원도 인정을 했고. 네. 그러니까 어제 강선우 의원이 바로 해명을 냈는데 뭐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지목된 시의원도 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당시 대화 내용은 전혀 다른 지금 내용을 시사하고 있어서 네.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일 뿐 사실관계는 거의 명확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천의 대가로 네. 결국엔 1억 원을 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파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1억 원을 받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돌려줬을지 어땠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였고요. 강선우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자, 지방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두 사람은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녹취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진짜 나조차도 난감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려달랍니다. 돈은 받았는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는 건가? 좀 무슨 저 두 사람의 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대 대표? 제가 뭐 저 사건이 또 이제 강서 지역에 맞습니다. 서울 강서 각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김영시 뭐 저 서울시의원의 문제는 지난번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시절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김영희 의원의 문제점은 우리 국민들이 웬만큼 인식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동료 의원에게 웬만하면은 참 울며 불며 하면서 거의 그냥 액을 하다시피 네.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뒷배경에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24년 당시에 민주당 서울시당의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공천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간사직이었고 네. 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그 공천관리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원 각 구별로 구의원들의 공천 네.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추천한 그런 김영시의원 공천 후보자가 네. 서울시 이제 민주당 공관위 심의 과정에서 이게 다주택자 그리고 주택을 투기 전문으로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업자의 성격으로 공천의 부적격 사유로 네. 논의가 됐겠죠. 논란이 그러니까 있었던 그런 거죠.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건 공천이 어렵다. 이걸 갖다 이제 김영시 의원이 알게 됐는데 그걸 이제 강선우 의원을 김영시 의원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유추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든
김영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되게 되는데 그 공천을 주려고 그러면은 웬만한 이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 사실까지도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밝힌 거예요. 그게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1억을 받았는데 네. 이 공천을 안 주면은 큰일 난다. 이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저 봐요. 살려달라는 의미는 그런 거죠. 신병 써달라 지금 이런 의미인가요? 그 돈을 갖다 보좌관 지역에 보좌관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보관했다 그러지만 네. 그 보좌관은 그런 사실을 자기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쉽게 말하는 공천 시기에 시구의원이나 구청장 후보 대상자들로부터 설사 그런 걸 받았다 하더라도 네. 그 지역 보좌관한테 그걸 보관시키는 그런 현역 의원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살려달라고 액을 폭통을 하는 그런 네. 강선우 의원의 저 내용을 문제는 국정원 출신 김병기 당시 민주당 서울 공간이 간사위원이 녹취를 했다는 거. 저게 더 저는 아연실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취가 공개된 것도 김병기 당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대화하는 걸 김병기 의원이 몰래 녹취했다라는 게 지금 보도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 잠시 뒤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는 4월 21일, 2022년 4월 21일 오전 9시 30분 김병기 의원의 의원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김병기 당시 공관위원 간사가 강선우 의원이 1억을 받은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이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성치훈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 이루어지는 대화가 아니라는 거는 녹취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얘기를 네. 사전에 들었고 그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부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런 대화를 참 녹취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지금 정황상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김경 시원이라는 사람이 네. 그 부적격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논의 자체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 지나갔겠죠. 그리고 이 논의가 있은 다음 날 결국 단수공천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단수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은 결국 대가에 의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일단 강선호 의원은 반환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과연 반환이 이루어졌을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사실 반환을 했어도 문제입니다.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이 뇌물은 인지를 한 순간 어떻게든 돌려줄 의사를 표현하고 그걸 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일단 상담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큰 문제라고 보고요. 글쎄요, 이 녹취에 뭐 전원 맥락이 잘려 있다 이렇게 주장할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명확하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네. 본인도 일단 받긴 받았다. 그러니까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선호 의원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이건 사실상 당에서는 아주 곤란한 참담한 상황인 거죠. 저는 이거는 당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선호 의원의 개인 입장 표명 정도로 해명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